내 이름은 보람박이고 남편과 아들은 나를 가정부처럼 대한다. 내가 남편뿐만 아니라 아들도 징계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 같다. 아내 또는 어머니 내 남편 도현성의 태도는 우리 아들 준혁김이 태어난 이후로 신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김은 이제 어른이 되었고 마치 남편이 2명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나에게 모든 일을 하게 합니다. 나는 그다지 유순한 아닙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 짓을 시키면 난 항상 오늘 저녁은 양면만 거부해. 넌 최소한 맛있는 저녁은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내가 맨날 이렇게 불평하면서 이 많은 음식을 배불리 먹을 리가 없잖아. 난 내 하녀도 아니니까 일하느라 바빠서 가끔은 반찬이 별로 없을 때도 있지만 매일 너희들을 위해 다 해줄 테니까 싫다고 불평하지 말고 먹는 게 어때? 밥. 내가 말한 건 물론 전혀 닥치지 않았다는 거야. 넌 알바만 하는 거잖아. 알바에 지치면 안 돼. 이런 일로 화를 내는 게 이상해. 결혼해요. 너처럼 매너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집에서 맨날 이러고 반박하는 난 절대 쉴 수 없어. 내가 하는 일도 그 2사람이 세세한 것까지 따지는 건 물론 내가 안 하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그들은 자신의 말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맞서 싸워도 그들은 항상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얕볼수록 반격하지만 그 명령을 그냥 따라갈 수는 없지만 말하지 않고 놔두는 건 성격도 아니지만 이것저것 다 지치니까 그 사람들도 변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을 거의 포기했지만 내 편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했지만 도현성은 그의 부모님과 연락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도현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훨씬 더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습니다. 도현성에게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도 준혁 김케이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일하다니 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여기 이 집에 혼자 있고 누구도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직장에 있는 친구에게 가끔 불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전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일은 어느 가족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별 도움은 안 됐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마웠어요. 도현성가 당신을 보면 짜증이 난다고 하더군요. 그 최악의 일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출근할 때까지 방에 있어라. 그 사람이 내가 방을 나갈 수 없으니 내가 아침 식사를 직접 만들어도 된다고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어. 그 사람은 안 된다고 대답했고 내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을 만들어라. 내가 머리 쓰는 걸 보지 않고 준비할 수 있을 때 돌아가기 전에 그가 한 말은 나를 더욱 화나게 했다. 더 말하려고 듣지 않고 출근했다. 준혁 김은 이것을 다 보고 웃었다. 아빠가 당신을 더 미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더 잘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또한 출근하는 것이 나에게 남은 하루를 망쳤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전에도 이혼을 생각했지만 도현성은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혼하면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게 그가 조심하는 유일한 일이에요. 너무 말도 안 돼서 할 말을 잃었어요. 이혼. 위조할 수 없어서 이혼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이 악몽을 당장 떠나세요. 전에도 부모님 집에 머물렀는데 준혁 김이 걱정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버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후회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길 바랐어요. 끝냈지만 그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부모님에게로 돌아갈 기력도 없습니다. 매일 지쳐서 계속 지내지만 만약 다시 이 집을 나가면 준혁 김은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는데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혁 김이 어느 시점에 약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누군가와 데이트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오늘 준혁 김은 그의 여자친구 은정홍을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여자를 집에 데려왔을 때 그는 나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상황을 더욱 놀랍게 도현성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그에게 당신은 준혁 김의 약혼자군요. 만나서 반가워요라고 말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그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고 나는 유일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은정홍도 나에게 인사했고 그녀는 예의 바르고 평범한 소녀처럼 보였고 그들이 혼인신고서에 서명할 날짜를 결정했다고 우리에게 말하러 왔다는 것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고 축하한다고 그렇게 약혼 소식을 전했는데 너무 아무것도 몰랐고 아들 같은 사람이 고를 거라 이제 또 적이 생길까 조금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우 예의 바르게 보였고 좋은 의미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빨리 자기소개를 하지 않아서 미안해요. 잘 지내자. 그 사람은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저도 그래두면 좋겠어요. 매우 행복했지만 이 모든 것이 조금 불안했어요. 아마도 그녀는 준혁김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그가 사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준혁김과 도현 성가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과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아들과 결혼해서 기뻐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아마도 나는 내 아들의 결혼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고의 부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끼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준혁김과 결혼하는 것을 않을 거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말하면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녀를 직접적으로 준혁김이 나에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 외에 꽤 끔찍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그녀가 나에게 당신 집에 주셔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좀 어색했을 것 같아 나랑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이 딱 좋은 때라고 생각해서 만나러 갔는데 준혁김이 항상 나한테 웃어주는데 너만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정말 차가운 표정 도현 성가 항상 당신을 이리저리 옮기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여기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미안해요. 그냥 결혼하기 전에 그녀가 정말 예리한 사람이라는 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도현 성에게 아무 문제도 눈치채지 못했죠. 준혁 김케이의 본성에 대해 말하기 전에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정말 알고 싶으신가요? 모든 것이 그녀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답해서 집 안팎은 어떤지, 남편은 결혼 전과 후가 어떤지 얘기해줬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녀는 그 말을 듣기 힘들었을 텐데 너무 진지한 표정이었다. 들어보니 그 사람 집에 그런 것 같군요. 말해줘서 고맙지만 미안해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지만 나도 그 얘기 듣고 준혁김이 싫지는 않아요. 결혼식은 잘 할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 편이에요. 그녀가 말했고 나는 그녀에게 결혼식을 중단하도록 강요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녀가 나에게 요청한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므로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과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이제 당신이 여기 있으니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나는 대개 그런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쫓겨나면 나도 갈 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줄은 상상도 못하겠다. 그런 짓을 하면 정말 충격을 받을 것 같아. 내가 말한 것에 대해 그 사람에게 사과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게 기쁘고 내 말만으로는 누군가를 믿게 할 수는 없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텐데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심할 수 있었던 대화에 대해 준혁 김과 도현 성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그녀 편에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호해야 할 같았지만 곧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준혁 김과 은정홍은 아무 문제 없이 결혼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말 내 딸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딸을 갖게 되어 기뻤지만 예상대로 쫓겨났습니다. 도현 성화 준혁 김은 결혼이 확정되자마자 뭔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은정홍과 그들과 함께 산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물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은정홍에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여기 살러 오면 괜찮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밥 먹고 매일 행복하게 살아서 정말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혼잣말하던 준혁 김의 말을 도현성는 이제 듣기 시작했다. 듣기 좋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여기가 더 활기차질 것 같아 흔들리기 시작했다. 은정 혼과 동거하지 않는 게 안타까웠어요. 처음이라고 결정하기 전에 얘기해야 할 일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입을 열자마자 두 사람이 공격을. 내가 말했어요.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살겠지만 당신은 떠나도 됩니다. 은정홍는 이제부터 모든 집안일을 할 것입니다. 도현성도 합류했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할 일을 했고 이혼하고 싶었죠. 그렇죠.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테니 내가 서류에 서명할 테니 여기로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그들이 나를 내려다보는 방식이 끔찍한 제안을 하는 게 기분. 했지만 이것이 기회였기 때문에 나는 그가 실제로 그의 이름에 서명한 서류를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거기다 내가 작성했으니 이제 돌아오지 마. 어쨌든 여기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 내 물건을 챙겨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했어. 은정홍는 내가 떠난 후 당신이 실제로 어떤지 알고 있어. 그녀가 떠나면 너희 둘은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 고민하게 될 거야. 행운을 빌게.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들은 내 말을 듣고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들이 대답하기 전에 나는 떠났다. 마침내 기분이 너무 좋아졌다.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은정홍가 걱정됐어요. 적어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녀가 그것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며칠 후에 준혁 김과 은정홍 모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준혁 김이 보낸 것은 당신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왼쪽 은정홍는 이혼하고 싶다고. 내가 당신에게 한 짓 때문에 내가 끔찍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내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이혼하고 싶지 않으니 다시 와주세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난 이미 내 아빠와 이혼했어. 우린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같이 살 이유가 없어. 그녀가 옳으니 그래야 해. 놔둬도 준혁 김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이렇게 빨리 결혼을 포기할 리가 없어. 제발 엄마 큰 싸움 나기 전에 내 모습에 대해 사과할게. 아빠와도 난 더 이상 이런 일은 원하지 않는다고. 그는 싸움이 내가 떠난 것에 대해 도현성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혁 김이 먼저 그를 비난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화를 냈고 그들이 너무 서로를 비난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생각이에요. 미안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안 돌아올 거예요. 함께 잘 해결하기 바라요. 연락 끊으라고 했고 부모님 집이 너무 가까워서 지금까지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내 일을 해서 다행이고 은정홍가 보낸 메시지는 너 덕분이라고 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봤어. 그런 사람이랑 살르니 이혼하는 게 낫지. 그래서 그렇게 할게요. 고마워요. 그녀는 썼어요. 자랑스러워요. 준혁 김이 엄마가 떠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은 어쨌든 그녀 없이는 모든 것이 더 낫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너무 빨리 보여준 것이 놀랍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그가 너무 자신감을 갖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지만 그는 마땅한 것을 얻었습니다. 준혁 김과 도현성는 실제로 서로 거울을 닮았기 때문에 그들이 있어요.